안녕하세요. 10분 만에 끝내는 생명과학 10생입니다. 오늘은 고3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강의에 앞서 6월 모의고사 총평을 먼저 해보겠는데요. 자, 지난 수능과 올해 6월 모의고사를 비교해 봤을 때 수능에서는 3단원에서 8문제가 출제가 되었었는데 한 문제가 1단원 행명현상의 특성으로 이동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문항 수에 대한 변화가 있었고 나머지 이를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출제 기준은 변화가 없다라고 익혀두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는 모의고사 분석을 해볼 텐데요. 이번 6월 모의고사는 작년 6월보다는 좀 어려웠는데 수능보다는 비슷하거나 약간 쉬운 난이도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개념 확인 문제가 까다로워지고 있는 경향 반면에 흥분의 전도와 유전에서 신유형이 역시 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별 문항을 분석을 해보자면은 일단 킬러 문항 같은 경우에는 14번과 17번. 그래서 14번 같은 경우에는 연관 다인자 동형접합. 그래서 사실은 뭐 기출 응용이라고 볼 수 있긴 한데 이 동형접합이 나온 경우가 수능평가원에서 처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 좀 당황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7번 같은 경우에는 구성원 미전 가계도 그 다음에 DNA 상대랑 표가 더해져서 살짝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 유형. 그 다음에 준킬러 같은 경우에는 자극의 전달. 문제가 엄청 어렵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시간을 가지고 두 지점 사이의 거리란 조건을 11번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속도를 알아내는 그래서 처음 등장한 유형이고 그 다음에 15번도 마찬가지로 비분리 더하기 구조 이상을 한꺼번에 같이 낸 유형이고 16번 세포 분열 그 다음에 19번 핵형 분석과 상대량 표 그래서 전반적으로 약간 새로운 시도들이 많이 시도가 되어서 좀 현역인 학생들에게는 약간 어려운 문제가 됐을 것 같고 재수생인 학생들에게는 그래도 뭐 살짝 어렵긴 하지만 엄청 뭐 못 풀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난이도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작년 수능과 비교를 해봤을 때 비슷하거나 살짝 쉬운 난이도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유전 2문제 그리고 돌연변이 1문제 그래서 이 문제들 이 문제들 그래서 세 가지 문제가 이 세 문제가 전부 다 연관이 출제가 됐어요. 연관. 그래서 아무리 연관의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그래서 연관에 대한 공부도 열심히 해둬야 된다는 걸 잘 기억을 해두시고 개념은 14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문제 풀이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 1단원 문제죠. 그래서 자 가와 나는 생식과 유전 항상성 둘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자 인슐린의 분비가 촉진된다. 포도당 농도가 증가했을 때 포도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니까 가는 항상성이고 그다음에 나는 자동으로 생식과 유전인데 분열법으로 번식한다고 했으니까 생식이겠네요. 생식. 자, 그래서 인슐린은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된다. 맞죠? 그래서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이자의 알파세포에서는 글루카곤. 그래서 베타세포 인슐린, 알파세포 글루카곤. 잘 안 외워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베타세포 인슐린, 알파세포 글루카곤. 베인, 알글. 그래서 롤에서 이제 베인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베인이라는 캐릭터로 앞구르기를 하면은 이제 욕이 날라온다.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될 것 같아요. 베인, 알글. 자, 어쨌든 그래서 인슐린은 베타세포에서 분비된다. 맞고. 그 다음에 나는 생식과 유전이다. 맞고. 그 다음에 적응진화, 열 방출에 효과적인 큰 귀를 갖는다. 적응진화에 해당한다. 맞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 자, 다음 2번. 2단원 문제인데 자, 가와 나는 단백질과 지방을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자, 암모니아가 있으니까 여기가 단백질이고 가가 지방이겠네요. 아니, 가가 지방이 아니라 탄수화물. 단백질과 탄수화물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지방을 분해하면은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되겠네요. 그래서 간은 탄수화물이다. 맞고. 그 다음에 간에서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된다. 맞고. 다시 한번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되는 과정은 동화작용이라는 것도 잘 기억을 해두고 에너지 흡수를 하겠네요. 그 다음에 지방의 노폐물은 이산화탄소가 있다.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 자, 다음 3번. 자, 여기 문제에서 중요하게 표시를 해야 될 요소가 체세포라는 거, 체세포. 전부 다 체세포. 그래서 감수 분열은 없죠. 감수 분열은 없고 오로지 체세포에 대한 세포 주기만 나와 있다. 그래서 G1, S, G2, M. 그리고 얘는 뭘까요? 얘는 중심체. 얘는 중심체이고 방추사, 합성,
장소죠. 방추사 합성 장소. 방추라는 건 이 실타래. 이게 방추사고. 자, 그래서 기억 시기에 DNA 복제가 일어난다. S기니까 맞고. 그 다음에 A의 동원체가 있다. 동원체는 여기죠. 여기. 동원체. 동원체는 여기.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나는 디귿 시기, 분열기에 관찰되는 세포이다. 맞네요. 정답은 기억 디귿 4번. 자, 다음 4번. 자, 기억과 니은은 에너지 소비량과 섭취량을 나타내네요. 그래서 체중이 증가했으니까 에너지 섭취가 더 많아야 되니까 섭취량, 기억이 소비량. 그래서 기억, 섭취량 틀렸고. 그래서 3은 변화가 없죠. 체중 변화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 맞는 내용. 그 다음에 섭취량이 소비량보다 적은 상태가 되면은 그러면은 체중이 감소하겠죠. 체중 증가한다.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2번. 자, 그 다음에 5번. 그래서 병원체 3단원 내용이고, 자, 독감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성 질병, 무좀 같은 경우에는 균류, 곰팡이,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는 원생생물. 자, 그래서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한다. 무좀과 말라리아, 단백질 간다. 다 같죠. 그래서 독감, 무좀, 말라리아, 곰팡이에 속한다. 균류, 무좀. 그래서 무좀 3개 있네요. 그래서 질병 A는 무좀이고, 그 다음에 2개 있는 거는 말라리아, 얘는 독감, 물음표는 1. 자, 그래서 기억 A는 무좀이다. 맞고, 그 다음에 독감의 병원체는 특징 기억을 한다. 단백질 당연히 맞죠. 그래서 단백질 플러스 핵산도 갖는다는 것도 잘 기억을 해 두시다. 핵산도 갖고, 그 다음에 말라리아는 모기를 매개체로 전염된다.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 자, 그 다음에 6번. 자, 5단원 질소 물질과 그 다음에 물질 순환과 에너지. 자, 5단원의 제목이 뭐죠? 5단원 마지막 내용의 제목.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 따라서 이 물질, 어떤 물질? 탄소와 질소는 순환하죠. 순환한다. 그래서 순환하지 않는다.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질소 이 고정과 관련된 질소 순환과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지난 4월 달에도 정리를 했지만 다시 한번 빠르게 정리를 하자면은, 자, 이렇게 질소가 암모늄 이론되는 과정이 질소 고정. 질소 고정이고,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질산 이온으로 되는 과정, 질산화 과정. 마찬가지로 얘도 세균이 작용을 하겠죠. 그 다음에 얘가 다시 이렇게 질소 기체로 되는 과정이 탈질소 과정. 그래서 얘네 이 세 곳 다 세균이 작용을 할 것이고, 자, 이렇게 바로 질산 이온으로 고정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공중방전, 번개죠, 번개. 그래서 바로 고정이 되는 경우도 있다. 자, 그 다음 이러한 질소 이온들을 생산자가 동화 과정, 질소 동화 과정으로 이렇게 뭐 거대한 단백질이나 아미노산을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 소비자가 얘네를 섭취하면은 분해자가 생산자나 소비자를 분해해서 다시 암모늄 이온으로 되돌린다. 그래서 질소 순환 과정을 백지 상태에 쓸 수 있도록 여기 10생 유튜브에 있는 나머지 동영상들을 꼭 참조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탈질산화 작용에 세균이 관여한다. 맞는 내용. 그 다음에 이산탄소가 이용된다. 맞죠? 그래서 광합성은 물, 이산탄소를 가지고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포도당과 산소, 그리고 ATP를 만드는, 그리고 열 에너지로 방출되고, 이런 것들. 이게 광합성. 그래서 정답은 BC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7번 문제. 자, 7번 문제를 보면은 간은 A를 자극했다는데, A는 교감과 부교감인데 지금 심장 박동수가 피크가 3개에서 4개로 증가를 했으니까, A는 교감신경이고, 심장 박동수 역시 증가했으니까 기억은 교감신경에서 분비된 물질이겠죠. 기억은 교감신경에서 분비된 물질. 자, 그래서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이니까 아세틸콜린이 아니라 노르에피네프린이 될 것이고, 틀렸고. 그 다음에 기억이 작용하면은 심장 세포에서의 활동 전이 빈도가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디귿. 자, 기량작용. 그래서 기량작용은 둘 다 지금 심장, 동일한 기관의 교감과 부교감이 심장 박동을 증가, 감소, 이렇게 반대로 작용하는, 이런 식으로 항상성을 조절하는 기작을
길항작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8번. 자, 여기도 근수축의 기본 단위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었는데, 자, 그래서 근수축의 기본 근육 원섬유의 구조를 한번 그려보고 설명을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근육 원섬유 마디 X의 구조를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은 가장 가운데 이렇게 왕자를 먼저 그리고 왕자. 자, 이렇게 다 왕자 갖고 싶죠. 그래서 왕자를 먼저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이 단백질은 마이오신 단백질이고, 이 마이오신 단백질 사이를 액틴 단백질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 있죠. 이렇게 파고 들어가 있는 형태. 그래서 이게 근육 원섬유 마디 X의 구조인데, 여기는 뭐 이제 반복되는 구조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3개의 대와 2개의 선을 기억을 해야 돼요. 3개의 대와 2개의 선, 3대 2선. 그래서 이 가운데 여기 선을 M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G선, 그 다음에 3개의 대, 여기 가운데 여기를 H대, 마이오신만 있는 곳, 그 다음에 여기를 A대라고 하죠. A대. 그래서 왜 A대, 왜 암대일까요? 이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두껍기 때문에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어둡게 보이기 때문에 암대.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이 이제 I대인데, 근육 원섬유 마디 X는 이렇게 I대의 이만큼은 이제 I대의 절반만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I대는 여기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 I대는 밝기 때문에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밝게 보인다고 해서 명대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일 때, 자, 지금 가와 나를 보면은 수축했을 때예요. 나가 수축했을 때이고, 자, 그래서 이완했을 때 B는 I대네요. I대. 그래서 B는 I대니까 지선이 있다. 여기 I대 가운데가 지선이 있다. 맞는 내용. 그 다음, 자, 나일 때, 수축했을 때 기역. 자, 기역은 길이가 변화가 없으니까 지금 여기서 길이가 변화가 없는 곳이 어디냐면은 지금 이 그림상으로는 좀 반전이 돼서 여기가 이제 밝게 보이는데, 이제 프린트랑은 다르게 여기가 프린트는 어두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A 부분이 길이가 없는 부분이니까 A대. 그래서 A가 될 것이고, 여기는 이제 B, I대가 된다는 거. 그래서 자, 나일 때 기역에 액틴 필라멘트가 있다. 자, A대에는 액틴 필라멘트가 있죠. 그래서 액틴 필라멘트가 있다.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가에서 나눌 때 수축할 때는 ATP 사용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5번. 5번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자, 9번은 오줌 삼투압과 오줌 생성량과 관련된 그래프인데, 일단은 항이뇨 호르몬의 농도 변화에 따른 결과 5가지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 항이뇨 호르몬의 농도가 증가하면은, 즉 수분 재흡수가, 콩팥에서의 수분 재흡수가 증가하면은, 일단 첫 번째, 혈장 삼투압은 다시 낮아지고 혈액량은 많아지고, 혈액량과 혈압은 같으니까 똑같이 변하니까 혈압은 높아지고, 여기까지가 이제 혈장 삼투압에서의 입장이었고, 그 다음에 오줌 삼투압은 물을 뺏기니까 증가하고 오줌량은 감소하겠죠. 그래서 증가하는 거, 그래프에서 증가를 하려면은 기역은 오줌 삼투압, 그래서 기역은 오줌 삼투압이 된다. 자, 항이뇨는 뇌하세 후엽에서 분비된다. 맞고, 그 다음에 오줌 생성량이 아니라 오줌 삼투압을 나타낸 거고, 그 다음에 콩팥에서의 단위 시간당 수분 재흡수량은 항이뇨 호르몬의 농도가 높을수록 더 많겠죠. 그래서 C2에서 많다. C1일 때가 많다.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 1번. 자, 다음 이제 10번. 여기까지가 이제 개념 문제 대부분 이제 개념 문제였고, 그 다음부터 조금씩 어려운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 자, 마지막 개념 문제에서 방어작용. 그래서 일단은 A에서는 기역을 뽑아냈고, B에서는 니은을 뽑아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각각 생지 C에다가는 기역을 주사하고 D에다가 이제 니은을 주사했는데, 과연 기역과 니은이 혈장이냐 기역세포냐라는 건데, 여기를 잘 보면 되죠. 지금 항체 농도, X에 대한 항체 농도가 높게 시작을 했으니까, 아,
이 생지 D에다가는 뭘 주사했냐면은 혈장을 주사한 거죠. 혈장. 혈장 또는 혈청, 똑같은 얘기죠. 혈청. 그럼 여기서는 기억세포, 여기서 이제 2차 면역 반응,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억세포를 주사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항체 농도가 높게 시작을 했으니까 여기서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혈장, 기억은 기억세포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 구간 1에서 X에 대한 항체가 형질세포로도 생성되었다. 맞는 내용. 항체 농도가 증가했으니까 맞고, 그 다음에 여기는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죠.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된다. 자, 이제 준킬러 문제, 자극의 전달 문제인데, 이제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뭐 다른 학생이야 바로 이해가 됐을 텐데, 그렇지 않은 학생을 위해서 간단하게 상황 설명을 몇 개만 해줄게요. 상황 설명을. 자, 일단은 흥분의 전도 방향이, 자, 이쪽 방향이라고 칩시다. 뭐 반대쪽도 생각을 해볼 건데, 일단 이쪽 방향으로 쳤을 때 여기서 흥분이 먼저 도달을 해가지고 여기서 플러스 30이 나오면은 여기는 아직 재분극이 아닌 분극 상태라는 거죠. 분극 상태. 분극 상태이었다가 얘는 탈분극, 분극, 탈분극, 재분극, 분극으로 될 것이고, 흥분이 쭉 전도되면서 얘가 이제 나중에 플러스 30 이렇게 등장하겠죠. 이렇게 나중에 마찬가지 이쪽으로 자극의 전도 방향이 이쪽이라고 해도 여기서 먼저 30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서 30이 등장한다는 거. 그러면은 지금 1과 2 중에서 더 이른 시간에 30이 등장한 2가 더 나중 시간에 30이 등장한 1보다 자극의 전달 방향을 봤을 때 더 1보다 앞쪽 방향에 있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이쪽 방향, 지금 자극 지점이 D1 또는 D5이기 때문에 D1이라면은, 자극 지점이 D1이라면은 2가 먼저, 그 다음에 1이라는 거. 그 다음에 만약에 D5를 자극을 했으면은 2가 먼저 있고 1이 나중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상황을 잘 기억을 해 두고, 자, 그 다음, 자, 이 30이 두 개 등장한 거 가지고 또 속도를 구해야 돼요. 속도. 뭐 눈치 빠른 친구는 바로 구했을 텐데, 자, 그래서 이 속도 구하는 개념을 설명을 해 주자면은, 자, 똑같은 상황, 일단은 여기서는 이제 크게 자극 방향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극이 전도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그래서 자, 이렇게 흥분이 전도돼 오는데, 자, 지금 보면은 여기서 5ms일 때 마이너스 60, 6ms일 때 플러스 30, 1초 지났을 때 플러스 30이 나왔다는 거는 여기 1일 때, 이때 이 막전이가 마이너스 60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고, 2일 때는 플러스 30, 여기는 마이너스 80이라는 거를 이렇게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뭐 일단은 A부터 구해보면은 1초 경과하면은 30 다음에 마이너스 80이니까 A는 마이너스 80이 될 것이고, 4일 때는 여기 마이너스 70이 있는 걸로 봐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70이 될 텐데, 그럼 이제 과연 속도를 구해야 돼요. 속도. 자, 그래서 속도를 구하기 위한 개념을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지금 여기와 여기 사이의 거리가 2cm가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문제랑 똑같이. 그래서 만약에 속도가 2라면은 어떤 막전이 변화가 관찰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여기다가 설명을 해보면은, 자, 흥분이 이쪽으로 전도되어 왔을 때, 자, 지금 딱 여기 막 흥분이 여기 도달한 상태.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70, 여기도 다 전부 다 분극 상태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1초가 경과할 텐데, 1초가 경과하면은, 1ms가 경과하면은 여기 지점의 막전이는 1ms가 경과했으니까 마이너스 60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 속도가 2라면은 1ms가 경과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1ms가 걸리니까 아직 마이너스 70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총 2ms가 경과했으면은, 2ms가 경과하면은 여기 이 지점에서의 막전이는 마이너스 60에서 30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 지점은 얘가 여기서 마이너스 70ms였는데 1ms가 경과하면은 속도가 2니까 딱 여기, 지금 방금 여기 도달한 상태죠. 그쵸? 방금 여기 도달한 상태에서 지금 이 마이너스 70ms가 여기 방금 도달한 상태인데, 거기서 1ms가 경과했으니까 막전이가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60으로 이렇게 변하고,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1ms가 한 번 더 지나면은 플러스 30인 지점은 마이너스 80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0인 지점은 플러스 30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은 이렇게 이쪽 지점에서 같은 막전이가 등장을 했을 때 그 차가 1ms라면은 1ms 동안 얘가 흥분이 이만큼을 이동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아, 그래서 속도가 2가 되는구나 라는 거. 그럼 마찬가지 똑같은 논리로 지금 30이 등장을 했는데 차이가 속도 차이가 2니까 2ms니까 2cm를 2ms 동안 이동을 했으니까 속도는 따라서 속도는 뭐가 된다? 1cm ms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속도를 구했으니까 자극 지점을 알아내야겠네요. 자극 지점. 자, 플러스 30이 나오려면은 막전이 변화량이 4. 그래서 4는 막전이 변화 시간 2. 그럼 이동 시간이 2. 그래서 2까지 도달하는데, 2까지 자극 지점에서 2까지 도달하는데 2ms가 걸려야 되니까 속도는 1이고, 그럼 2cm가 걸려야 되니까 만약에 자극 지점이 여기라면은 얘가 먼저 1이 나와야 되는데 2cm가 아니라 1cm니까 자극 지점은 D5가 아니라 어디였다? D1이었다. 그리고 순서는 당연히 이렇게 1 순서로 돼야겠죠. 왜냐하면 얘가 먼저 나왔으니까. 그래서 자극 지점은 D1이다. 그래서 속도는 1이고, 그 다음에 A는 마이너스 80. 맞고, 자, 4일 때 D3, 여기. 자, 4는 D3까지 가는데 3cm니까 이동시간 3초, 막전이 변화시간 1초니까 마이너스 60. 탈분극이 일어났다?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4번. 자, 다음 12번 갈게요. 12번. 자, 우리 몸은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체온이 왜 올라갔을까요?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항상성 유지 관점에 생각을 해보면 왜 체온이 올라갔냐면은 차가운 자극을 줬기 때문에 우리 몸이 춥다고 인식을 해서 체온을 올렸겠죠. 그래서 기억은 저온 자극, 니은은 고온 자극. 그래서 기억 고온이다. 틀렸고, 사람의 체온 조절 중추. 예. 자, 고온 자극을 주면은 피부 근처 혈관이 이완되겠죠. 이완. 왜냐면은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열 발산을 늘리기 위해서 증가한다. 그래서 틀렸고, 체온 조절 중추 시상하부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디귿 3번. 자, 이제 13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생물량이라는 거는 한 개체가 가진 유기물의 총량을 의미하는데 왜 종 A, B, C 순서로 맞냐면 일단은 개체수, 단위 면적당 개체수가 종 A가 많고, 그 다음에 에너지 양도 종 A, 생산자가 가장 많기 때문에 생물량이 가장 많겠죠. 그 다음에 얘는 1차 소비자, 그 다음에 얘는 2차 소비자가 되겠네요. 자, 기억 1시기 동안 C의 생물량은 변함이 없고 B의 생물량은 증가했으니까 증가했다. 맞고, C는 1차 소비자가 아니라 2차 소비자. 틀렸고, 그 다음에 이 시기에 A와 B의 경쟁 베타라는 거는 먹이도 같고 공간 지위도 같고, 그래야지만 이제 경쟁이 발생했는데 이 종 A와 B 생산자와 1차 소비자의 관계는 경쟁 베타라기보다는 포식 피식 관계죠. 포식 피식 관계다. 그래서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1번. 자, 이제 14번 갈 건데 14번이 가장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 때 옛날에 이제 풀었던 기억에 입각해서 이 문제 다인자,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 길이도 짧고, 그래서 뒤에 가계도에 비하면 문제 길이도 굉장히 짧죠. 그래서 좀 쉽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걸 좀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조건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옛날 기출 응용인데 처음으로 다인자 동형이 나왔구나. 그리고 또 연관 다인자. 그래서 연관에 대한 공부, 연관에 대한 이해가 잘 돼 있지 않은 학생이라면은 아마 14번 문제가 가계도보다 어려웠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사실상 풀 때 저도 14번이 안 풀려서 가계도를 먼저 풀고 와서 풀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이 14번 그만큼
좀 볼륨이 큽니다. 그래서 이 14번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들을 지금부터 쭉 설명을 할 텐데, 그래서 이걸 잘 듣고 이해를 해서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하고, 이 14번과 관련된 다인자, 연관 다인자 유형이 2018년 문제가 가장 수능평가원에서 기출된 문제 중에서 가장 관련이 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문제도 이제 뒤에 영상 그 블로그나 이런 데 올려줄 테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면서 그 공부를 잘 하길 바라겠고, 자, 일단 14번 문제 분석 한번 가볼게요. 자, 가는 서로 다른 염색,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염색체에 있는 세 쌍. 여기서부터 2연 1독이구나 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AA, BB, DD, 그다음에 연관 상태 알려줬네요. 얘네들은 7번의 연관이다. 나머지 D는 다른 염색체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자, 이 두 번째 조건은 뭐 다인자라는 거 뻔한 조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조건. 자, 서로 표현형이 서로 같다. 여기까지 괜찮았어요. 서로 같다. 그리고 5가지.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라면은 2연 1독 5가지 하면은 바로 상인 상반 케이스다가 떠올라야 되죠. 그래서 5가지라는 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좀 쉽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 어쨌든 표현형이 부모와 같을 확률이 3분의 8이다. 자, 이 해석이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거. 왜 어려운지 일단 쭉 개념을 설명하고 알려줄게요. 그래서 3분의 8이고, 그 다음 유전자형이 AA, BB, DD일 확률이, 자, 여기 얘네들 연관이니까 이렇게 끊고 8분의 1이다라는 거. 이렇게 한번 문제를 읽어봤고, 자, 그러면은 이제 핵심 내용들만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핵심 내용들만 정리를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필요한 개념을 먼저 쭉 한번 써보고, 왜 이 문제가 이렇게 풀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연관 다인자에 대해서 알아야 될 내용은, 자, 이렇게 삼성 잡종, 연관 다인자에 대한 표현형과 자손의 표현형, 그 다음에 확률, 이 정도는 기억을 해둬야 된다는 거. 부모와 같을 확률. 하여튼 이제 쭉 논리를 전개시키면서 한번 보여줘 볼게요. 자, 그래서 AA, BB, DD 표현형과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 자, 얘네들이 전부 다 독립인 경우는 자손의 표현형은 7가지가 나오죠. 7가지. 굳이 이런 건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7가지가 나오고, 표현형 확률은 그 유명한 64분의 6C3에서 20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대문자가 3개의 확률. 자, 이 확률이라는 거는 부모와 표현형이 똑같을 확률. 자, 여기서 지금 3독립일 때 자손의 표현형이 7가지가 나왔다는 거는 똑같은 개체, 유전자형이 이렇게 똑같은 개체끼리 교배했을 때 자손의 표현형이 7가지가 나온다는 거. 이건 독립이니까 굳이 설명 안 할 거고, 이제 연관부터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7가지가 나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자손의 표현형이 대문자가 3개일 확률, 부모와 같은 확률은 64분의 2의 6승분의 6C3에서 64분의 2이 나왔다는 거. 그래서 이게 독립인 케이스였고, 그 다음에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연관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써볼게요. 연관. 자, 두 번째. 자, 얘네들이 3년관이면 어떻게 될 것인가? 3년관.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다 똑같은 대문자끼리 또는 소문자끼리 연관된 경우를 상인이라고 해볼게요. 3년관 상인. 자, 그래서 3년관 상인과 상인 사이의 교배라면, 자, 이게 지금 내가 대문자를 이런 식으로 쓸 텐데, 이걸 좀 더 간단하게 보이기 위해서 대문자의 개수만 숫자로 나타낼게요. 숫자로 이런 식으로 표기법을 바꿔서,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은, 자,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3 또는 0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생식세포의 개수는 한 개고, 그 다음에 얘가 만드는 생식세포도 3, 0, 한 개. 그러니까 자손의 표현형은 6개, 3개, 0개. 자손의 표현형은 대문자를 0개, 3개, 6개를 가지니까 3년관 상인 교배 시 나오는 자손의 표현형은 하나, 둘, 셋, 3가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대문자가 3개의 확률은 2 더하면 2, 그래서 2 곱하기 4분의 1 해서 2분의 1이죠. 2분의 1이 된다. 2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자, 이게 3년관 상인의 경우였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3년관 상반의 경우. 자, 이 상반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써도. 자, 대문자 하나만, 소문자 하나만 달라도 상반이라는 거. 자, 이렇게 문자상으로는 얘네들이 이 연관 상태가 달라 보이지만 다인자에서는 중요한 거는 대문자의 개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를 쓰면은 대문자의 수만 숫자를 써놓으면은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연관돼 있든 이런 식으로 연관돼 있든 상관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똑같이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2, 1 그리고 얘가 만드는 생식세포도 2, 1이고 생식세포의 개수는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자, 그래서 4, 3, 3, 2 자손의 표현형에 가질 수 있는 대문자를 2개, 3개, 4개 가지니까 3가지 자손이 부모와 표현형이 똑같을 확률은 1, 1, 1, 1 더하기 1 그래서 4분의 2, 2분의 1 똑같이 2분의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 3년간 상인, 상반 자 이런 경우 3령, 2, 1 그럼 얘네들이 3령, 2, 1, 5, 2, 4, 1이 돼서 표현형은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가 되고 자손의 표현형이 부모와 똑같을 확률, 대문자가 3개일 확률은 없죠. 0. 그래서 이게 기출에 나왔었다, 이게 옛날에 기출에 나왔었던 내용이라는 거 기억을 해 두고요. 그 다음, 자, 이제 문제에 등장하는 2연 1독 가볼게요. 2연 1독. 3번. 2연 1독의 케이스. 자, 2연 1독. 상인, 상인의 경우. 자, 2연 1독 상인, 상인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연관이 된 경우. 똑같은 거. 자, 그럼 이제 얘를 간단하게 쓰면은 숫자로 쓰면 2, 0, 1, 0. 똑같이 해도 2, 0, 1, 0이 될 것이고 얘네들이 만드는 생식세포의 대문자 수는 3, 2, 1, 0. 그래서 3, 2, 1, 0. 그리고 생식세포의 개수는 한 가지씩밖에 없죠. 그래서 6, 5, 4, 3, 2, 1, 0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7가지. 그래서 자손의 표현형은 7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7가지. 그래서 독립이랑 똑같죠. 독립이랑 똑같다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부모와 표현형이 똑같은 자손이 태어날 확률은 1, 1, 1, 1 해서 총 자손의 수는 4, 4, 16분의 하나, 둘, 셋, 넷, 4. 그래서 4분의 1이죠. 4분의 1. 이거 잘 기억해두고 4분의 1 지금 잘 기억해두세요. 4분의 1. 8분의 2라는 거. 8분의 2라는 거 이거 잘 기억해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 형태는 잘 알 테니까 숫자로만 표시를 해서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상반. 2, 0. 상반이니까 1, 1, 1, 0, 1, 1, 1, 0. 자, 이러면은 2, 2, 1, 1, 2, 1, 2, 1, 4, 3, 3, 2 해서 3가지 그리고 표현형이 똑같을 확률은 2분의 1이 될 것이고 자, 마지막 상인, 상반의 케이스에서는 상인에서는 3, 2, 1, 0 생세포 나오는 거 아까 봤었고 그 다음에 상반에서는 2, 1 봤으니까 얘는 1, 1, 1, 1, 1, 1 그래서 5, 4, 3, 2, 1, 4, 3, 2 해서 표현형이 5가지가 나오죠. 5가지. 그리고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봐야 되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보면은 표현형이 똑같은 확률은 8분의 1, 1, 8분의 2. 그래서 4분의 1. 자, 8분의 2죠. 8분의 2. 자, 얘를 자세히 보는 게 아니라 얘를 자세히 봐야죠. 얘를 자세히 봐야 된다. 왜냐면은 5가지가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 표현형이 5가지가 나오는 경우, 자손의 표현형이 5가지가 나오는 경우는 3성 잡종에서 2연 1독 상인 상반 케이스밖에 없다는 거. 상인 상반 케이스. 그래서 이 5가지를 보고 대문자 3개 지금 부모의 유전자는 안 알려줬고 그 다음에 얘가 5가지인 것만 떠올려서 이것도 기출 반복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대문자 3개의 부모의 유전자형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상인, 상반, 2연, 1독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풀려고 봤더니
봤더니 자손의 표현형이 부모와 같을 확률이 8분의 2가 아니라 8분의 3이었다라는 거죠. 8분의 3이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럼 이제 이 문제 이제 어떻게 푸냐면은 이걸 가지고 푼다. 이걸 가지고. 자, 이걸 가지고 푸는 거에서 자, 이 배경 지식을 몰랐다면은 완전히 문제를 뭐 바닥에서부터 풀어야 돼요. 그래서 도저히 시간 내에 절대로 풀 수가 없고, 그래서 이 배경 지식이라도 있었다면은 어떻게 풀려고 시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기출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 아, 뭔가 연관 다인자 안 나올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뒤통수를 치죠, 이렇게. 그래서 수능 평가 문제는 그 흐름을, 그 2014년부터 출제된 문제들의 흐름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문제들에 대해서 1등급 또는 만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을 잘 기억을 해두고, 자, 이제 가볼게요. 문제풀이. 자, A의 유전자형이, 자손의 유전자형이 AA, BB, DD일 확률이 8분의 1이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풀이를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이 문제풀이도, 이 문제 특성이 이제 갈려요, 되게. 풀이가 좀 갈리는데, 그러니까,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빠르게 풀 수 있고, 좀 돌아가지도 않고 빠르게 풀 수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한번 지금 풀면서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자, 일단 얘네들을 써보면은 자손이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얘기는 AA, BB, DD라는 거고, 그럼 부모는 AB, D를 갖고, 그 다음에 얘는 AB, D를 갖고, 따라서 얘는 대문자를 지금 3개를 갖고 얘는 대문자를 2개를 갖고 있죠. 부모가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둘 다 DD 갖고 AB 가지니까. 그래서 부모는 대문자를 최소한 3개 이상 가져야 되는데, 3개 이상 가져야 되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 5가지인데 표현형이 같을 확률이, 부모와 표현형이 같을 확률이 8분의 2가 아닌 8분의 3이니까 대문자 3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대문자 3개가 아니라 대문자가 넷, 다, 6개가 이론상으로 나올 수 있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5개, 6개는 안 될 것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대문자 다 4개겠구나. 대문자 4개겠구나 라는 이런 감각적인 풀이가 좀 동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실상 5개, 6개 해보면은 안 될 게 뻔하고 자명하고, 그래서 대문자 4개라는 걸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만 문제풀이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문자 4개로 맞춰놓고 이제 갈 건데, 자, 4개도 마찬가지로 쉽지는 않아요. 4개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했어도.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갈 거냐면은 부모가 이제 잘 보면은 2, 1 여기 없고, 그 다음에 얘는 1. 자, 이걸 옆에다가 잘 써보면 지금 칸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얘랑 이렇게 교배해서 2, 1, 1, 1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상황이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 확률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확률. 자, 8분의 1 이 8분의 1이 나왔다라는 거, 8분의 1이 나왔다라는 거는, 자, 이 8분의 1을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은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죠.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 자, 그런데 이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 얘네들이 교배해서 각각 나올 확률들의 곱인데, 이게 2분의 1, 이게 4분의 1, 2분의 1일 수도 있고, 또는,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지금 칸이 많이 부족해서. 자, 이거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제 알았다는 가정하에 지우고, 자, 그 다음에 8분의 1을 해석을 할 텐데, 이 8분의 1이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었다. 또는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었다. 자, 여기서 이제 풀이가 많이 갈린다는 거예요. 풀이가 갈린다기보다는 이제 문제의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의 수가 달라지는데, 자, 그래서 1번 경우의 수와 2번 경우의 수가 있는데, 1번 경우의 수는 미리 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안 되는 경우의 수였다는 거. 그래서 저도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 좀 쉽게 갔어요. 쉽게 가가지고, 아, 얘가 4분의 1이다. 즉, DD가 될 확률이 4분의 1이 나오려면은 DD, 즉, 이형접합이죠. 이형접합. 이렇게 하고 풀었더니 문제가 풀려가지고 그렇게 갔는데, 일단은 이 풀이 과정에서는 안 되는 놈을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안 되는 놈. 자, 이렇게 얘가 DD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거는 어떤 경우죠? 이렇게
전부 다 D를 가져야 되니까 동형접합과 이형접합이 곱했을, 이형접합이 만났을 때 DD가 나올 확률이 1 곱하기 2분의 1 해서 2분의 1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동형접합이 누가 되느냐가 관건인데, 자, 얘가 동형접합이 돼버리면은, 그럼 대문자가 4개여야 되니까, 대문자가 4개여야 되니까, 얘도 1이 돼서, 1111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대문자가 이제 4개가 되려면은, 뭐, 1, 0이라든지, 아니면은, 0, 1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전부 다 생식세포,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가 2로 딱 한 가지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표현형이 5개가 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형이 5개가 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동형접합이 얘가 아니라 누가 된다? 얘가 된다. 자, 동형접합이 얘가 돼버리면은 여기는 0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이형접합이 돼야 되니까 이건 0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2. 자,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돼서, 자, 지금 이제 칸이 이 카메라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혼자 찍는 거라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불편해도 이 멈추면서 학생들이 좀 정리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거 지우지 않고 여기다 계속 지우면서 쓸 테니까 이걸 지우지 않고. 자, 그래서 자, 지금 첫 번째 케이스 이거를 밝혀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다면은,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경우를 한번 가볼게요. 지금 1번 케이스 증명. 자,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세포는 3, 1, 1. 그래서 3, 1 이렇게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생식세포의 개수는 2개인데 어차피 약분되니까 한 개로 보고, 그 다음에 얘가 만드는 생식세포의 대문자 수는 3, 2, 1 3, 2, 1 해서 1, 2, 1 생식세포의 수. 그럼 자손의 대문자의 개수는 6개, 4개, 5개, 3개, 4개, 2개가 돼서 자손의 표현형은 1, 2, 3, 4, 5. 5개. 자, 이거 만족하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부모와 표현형이 같을 확률은, 자, 얘랑 얘. 자, 1, 1, 1이고, 1, 1, 1이니까 2 곱하기 4, 8분의 2가 돼서 여기서도 4분의 1 이 나온다. 그래서 이 경우가 안 되고, 어떤 경우가 된다? 이 경우가 2번 케이스가 된다는 거예요. 2번 케이스. 자, 그러면 이제 다 왔어요. 다 왔어요. 그래서 자, 4분의 1이 나오려면은 뭐가 돼야 된다? 얘네들이 이렇게 이형접합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대문자가 4개여야 되니까 여기 2고 여기는 1. 그래서 뭐였다? 이렇게 이형접합에 대문자가 3개씩 있는 케이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보면은 얘네 각각이 만드는 생식세포는 3, 2, 1 그 다음 똑같이 3, 2, 1이고 1, 2, 1 1이니까 6, 5, 4 3 4, 3, 2 해서 자손의 표현형은 하나, 둘, 셋, 넷, 5개, 5가지 만족하고, 그 다음에 부모와 표현형이 같을 확률은 1, 1, 1, 2, 2, 4, 1, 1. 그래서 4 곱하기 4, 16분의 2 더하기 4 더하기 1, 6 해서 8분의 3 나오죠, 이제. 이렇게 드디어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실전에서는 좀 쉬울 것 같다. 뭔가 더 깊게 생각하지 말고, 뭔가 이렇게 얘네들이 이형접합이다라고 찍고 들어갔으면은 좀 쉽게 풀었을 텐데, 좀 생각이 많아서 한 번 더 검증하고 이렇게 이거 먼저 하고 이렇게 갔으면은 좀 푸는데 시간이 걸렸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얘네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연관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잘 나타내 보면은, 자, 이렇게 A, B, 그 다음에 A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냐면은 B, D, D 마찬가지 A, B, D, D 이렇게 연관이 돼서 AA, BB, DD일 확률이 여기서 4분의 1,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그 다음에 둘, 4분의 2가 돼서
확률이 8분의 1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지우고 다 썼으니까 이제 이거 지우고 마지막으로 정답을 구하면은 정답. 자, A가 유전자형이 AA, BB, DD인 사람과 동일한 표현형을 가질 확률은, 즉 대문자가 3개의 확률을 구해라. 자, 대문자가 3개의 확률 2 곱하기 1 해서 2가 될 것이고 1 곱하기 2에서 2가 되겠네요. 그래서 16분의 4 해서 확률은 4분의 1. 2번이 정답이라는 거. 자, 그래서 이게 풀이가 지금 해보니까 좀 길긴 하네요. 풀이가 길긴 한데 실전에서 이 문제 풀 때 걸리는 시간은 뭐 적어도 한 5분 내외. 되게 머리도 잘 돌아가고 복습도 잘 돼 있는 학생이라면은 5분 내로 풀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문제 결코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내용을 아예 모르고 있는 학생이라면은 전혀 손도 못 댔을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나와 있는 시중에 문제들 많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뭐 사설에서 문제가 쏟아질 텐데 그런 것들을 열심히 풀어서 연습을 해 보면은 수능에서 뭐 비슷하게 나온다면은 뭐 잘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14번 문제 끝냈고, 자, 15번. 자, 15번도 또 유전이 나왔죠. 그래서 14번 푸는데 지쳤는데 다시 한번 또 이제 15번 문제가 나와서 되게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자, 15번 문제도 좀 처음에는 어려워 보였는데 막상 부닥치니까 별로 어렵진 않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3개 유전자는 모두 상염색체 위에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갖고, 그 다음에 체세포에 들어있는 일부 염색체와 유전자. 그래서 핵형은 엄마 아빠의 핵형 모두 정상이라는 거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기억이 1에 일어나 형성된 정자와 어머니는 니은, 1회 난자 Q, 수정된 자손 A. 자, 비분리라 염색체 비분리 또는 염색체 결실이 포인트죠. 결실이 포인트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두고, 자, 그림 A의 체세포 한 개당 HRT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래서 핵심 내용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네요. 자, 지금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 유전자 연관 형태를 보기가 힘드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잘 써보면은 HH별, R별, R, 그 다음에 T별, T별이고, 어머니는 HR, H별, R별, T별이 될 텐데, 자, 이제 자손, 철수 아니네요. 자손의 유전자 DNA 상대량 표를 보니까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그래서 제일 쉬운 것부터 다 써보면은 얘는 T와 T별을 갖고, 그 다음에 R 두 개를 갖고 있네요. 그리고 H별은 없고. 자, 이제 이걸 토대로 어떤 식의 돌연변이가 일어나는지를 추론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문제 포인트는 엄마와 아빠 각각 둘 중에 하나씩만 일어났죠. 하나씩. 그래서 이 문제를 뭐 결실에 집중해서 풀었다면은 좀 빨리 풀렸을 거예요. 결실에 집중해서 풀었다면 좀 빨리 풀렸을 텐데, 저는 이제 염색체 비분리에 집중을 해서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자, 염색체 비분리. 자, 이 자손이 T별을 가지기 위해서는, T별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가 있죠? T별 가지려면은 여기서 T별이 오고 T가 온 경우, 아버지로부터 T별, 어머니로부터 T가 온 경우, 자, 이런 경우랑 그다음에 아버지는 T별을 주고 어머니는 T별을 준 경우, 이 두 가지 비분리 먼저 해석하면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먼저 얘부터 해석을 해보면은 얘가 T별 그래서 뭐 1분열 비분리든 2분열 비분리든 비분리가 일어났죠, 얘가. 그래서 먼저 1번 케이스를 해보면은 아빠가 비분리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아빠는 비분리나 돌연변이가 일어났고, 자, 그럼 여기서 R이 두 개가 되는데, R이 두 개려면은 아빠는 H별 R을 죽어야 되고, 엄마는 HR을 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H가 0이죠. H가 0. 이 H별을 R을 두 개 가지면서 H별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 즉 이 H별을 날려버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야. 날려버려야 하는 상황. 그러니까 아빠에서 H별을 줄 때 날려버려야 되니까 아빠가 비분리가 일어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 케이스는 안 되고, 따라서 뭐다?
2번 케이스였다. 2번 케이스. 그래서 2번 케이스로 고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엄마가 TT별을 감수 1분열 B분리를 통해 한 번에 주고 아빠는 결실이 일어나서 H별이 없는 정자를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아빠가 결실, 엄마가 감수 1분열 B분리. 그래서 솔직히 이제 결실 먼저 생각하고 풀었다면은 이 문제가 좀 더 빨리 풀렸겠죠. 자, 그래서 난자 Q에는 H가 있다. 기억 맞고. 그 다음에 니은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염색체 B분리는 1분열에서였죠. 1분열. 니은 틀렸고. 디귿 A의 체세포 한 개당 상염색체 수. 자, 그래서 자손 A, 자녀 A는 상염색체는 결실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빠로부터 22개, 엄마로부터 22개를 받았으니까 상염색체 수는 44개, 성염색체 수는 3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43개 틀려서 정답은 기억 1번.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지금 거의 다 왔고. 자, 이제 16번. 아, 여기 있었네, 여기. 이거. 그래서 정답은 어쨌든 기억 1번이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16번. 자, 이것도 뭐 어려운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포분열 그 개념이 잘 돼 있으면 금방 풀었을 문제. 자, 두 쌍의 대리유전자 그리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염색체, 생식세포 형성에서 나타나는 중기의 세포이고, 그 다음에 두 개는 지용기세포 1로부터,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개는 2로부터 형성되었고, 자, 이렇게 대리유전자 HATT 서로 대립 유전자를 나타낸 거다라는 거고. 그래서 핵심 내용만 다시 한번 써놓으면은, 자, 두 개는 1, 한 개는 2. 자, 일단 이런 유형 제일 먼저 뭐 하죠? 핵상 파악. 세포의 핵상부터 파악을 해야 된다. 자, 핵상 파악하는 방법. 이렇게. 있다가 없으면, 왜 없어졌죠? n이니까. 똑같이 있다가 없으면 n. 그럼 얘는 있다가 없으니까 n. 아, 전부 다 n이죠. 전부 다 n이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대립 유전자 파악. 대립 유전자는 n에서 같이 있으면은 대립이 아니다. 그럼 제일 많이 있는 놈. 기역과 리을. 대립 유전자 아니니까 세로로 써주고. 그 다음에 리을. 리을 옆에 니은 못 오죠. 그러니까 기역, 니은, 기역, 니은. 그 다음에 자동으로 디귿, 리을. 그래서 기역과 니은, 디귿, 리을이 대립 유전자 관계이고, 그리고 둘 다 없네요. 대립 유전자가 둘 다 없는 케이스는 두 가지가 있는데 남자의 N세포거나 여자의 Y 염색체 유전자. 근데 만약에 여자의 Y 염색체 유전자라면은 이렇게 있는 게 말이 안 되죠. 여자의 Y 염색체 유전자는 없어야 되니까. 여자라면, 이 세포가 이 사람이 여자라면. 그래서 이 사람은 남자이고, 그 다음에 이 리을 디귿은 성염색체 유전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자, 편의상 얘를 X라고 할게요. X 염색체 유전자는 상염색체 이렇게 나타내면은 지금 이 사람은 유전자형이, 자, 상염색체 유전자 기역, 니은 둘 다 있고, 그 다음에 리을만 있죠. 리을만. 그러니까 이 디귿은 이렇게 Y로 써주면 편하겠죠. Y. 리을은 이렇게 Y로 써준다. 자, 그러면 자, 세포 가는 어떻게 형성된 거 같아요? 세포 가는 니은만 있어야 되니까, 성염색체, X염색체 없어야 되니까 이렇게. 이게 세포 가. 그 다음에 세포 누구부터 할까? 자, 다부터 볼게요. 다. 편의상 지금 노란색 분표를 들고 있기 때문에 기역, 리을을 가져야 되니까 얘는 다. 자, 그 다음에 세포 나는 니은, 리을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얘가 나가 되겠죠. 아, 그래서 지금 가와 다는 세포 1의 감수 분열 과정에서 중기의 세포라고 했으니까 여기 세포가 된 거죠. 이렇게. 뭐 얘가 가면은 얘가 다가 될 것이고, 이게 1이고, 2는 얘가 둘 중에 하나 나가 되겠네. 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세포 가와 다, 그 다음에 나 이렇게.
자, P에게서 기억과 디귿을 모두 갖는 디귿 유전자 없죠. 그러니까 생시세포 형성 불가능. 자, 가와 다의 핵상은 N으로 갖고 그 다음에 1로부터 나가 형성된다. 1로부터는 나가 형성이 되지 않고 2로부터 형성되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15번에 아니 16번에 기억이 아니라 니은만 맞으니까 2번이 되겠네요. 2번. 자, 다음 이제 17번. 자, 가계도 문제. 그래서 좀 문제가 길어서 살짝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뭐 할만했다. 아까 다인자에 비하면은 이게 좀 더 낫다고 봐요. 이게 다인자에 비해서는. 자, 가보면은 자, 대리운자 AA, BB. 그 다음에 각각 완전 우성이다. 자, 이렇게 문자의 우열을 알려준 거는 땡큐예요. 땡큐. 문자의 우열을 알려준 거는 그래도 좀 할만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고, 자, 두 개는 X, 한 개는 상념색체, X 연관. 그 다음에 자, 가와 나의 발현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그 다음 자, 한 개당 대리 유전자 기억 디귿 상대량 A, B, D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자, 여기서 중요하네요. 다가 발현된 사람은 한 명이고 다의 표현형은 서로 같다. 자, 이게 핵심 포인트, 다와 관련된 형질을 알아내는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짐작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면은, 자, 여기서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가와 나 발현 남자니까 얘는 기억 니은이고 얘는 기억 니은 그리고 기억 그 다음에 기억 이렇게 보여지고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한번. 그래서 두 개는 X, 하나는 상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유전자형 써놓고 자, 가볼게요. 자, 일단 이 DNA 지금 여기 가계도에서 알아낼 수 있는 거 이제 풀이가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은 뭐 가계도에서 알아낼 수 있는 거 부모와 다른 형제의 자손 모르고 안 되고 또 그 다음에 다른 거 뭔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해봤더니 딱 한 개 알아낼 수 있네요. 딱 한 개. 뭐냐면은 바로 귀류법을 통한 상념색체 유전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기억. 자, 기억을 잘 보면은, 자, 기억이 열성이라면은 열려남 케이스가 있죠. 그러니까 열성 반성 안 되고, 열성 X염색체 안 되고, 열려남. 그 다음에 기억이 우성이라면 열려남. 이렇게 해서 우성 X염색체 안 되죠. 그래서 기억은 상념색체다라는 거, 이거를 가계도에서 알아낼 수 있는데, 사실 뭐 이게 문제 푸는데 몰라도 크게 지장이 없긴 했어요. 몰라도 크게 지장은 없었다. 자, 왜 그러냐면은 바로 DNA 상대량 표 때문인데, 자, 이 DNA 상대량 표를 해석할 때는 여자부터 해석하는 게 가장 좋다. 여자부터. 왜? 여자는 DNA 상대량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여자는 반성 유전이든 상념색체 유전이든 DNA 상대량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여자부터 해야 되는데, 자, 2번 가장 좋죠. 전부 다 111. 그 얘기는 뭐다? 그 얘기는 이형 접합이다. 전부 다 이형 접합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형 접합. 자, 그럼 우열 나오죠. 지금 여기서 우열. 이형 접합인데 정상, 열성. 그 다음에 이형 접합인데 정상, 열성. 그래서 기억과 니은 둘 다 열성이 다 나오고, 자, 열성 확정되는 순간 열려남해서 상념색체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얘는 X염색체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는 이 D가 우성인지 열성인지만 알아내면은 가계도 문제는 풀린다라는 거네요. 자, 그럼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이 A, B, D라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씩 추적해 나가야 돼요. 하나씩. 자, 그래서 1번과 3번은 지금 둘 다 열성이니까 스몰 a, 얘도 스몰 a가 될 것이다. 자, 그럼 3번은 뭐가? A, B, D 중에 A가 3번은 라지 A가 0이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0인 거, 니은. 그래서 A가 니은이 된다는 거예요. A가 니은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알아냈고, 그 다음에 지금 1번을 보면은 니은이 발현되죠. 그래서 B가 하나 있고 Y고, 그래서 여기서 1인 거. 그러면은 B가 있으니까 라지 B는 0이어야 되죠. 0. 그래서 0인 거는 B고
D는 1이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얘가 D 이렇게 유전자형이 쓸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럼 이제 바로 3번 3번을 보면은 얘는 지금 B가 한 개니까, 그리고 스몰 dd, 스몰 d, 라지 b, 스몰 b 이렇게 될 것이고, 자, 그다음에 여기서 다가 발현된 사람은 3, 6, 7 중에 한 명, 이거 잘 기억해놔야 돼. 이거 한 명이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두고, 자, 그 다음에 남자니까 얘는 기억이 발현됐으니까 A고, 그럼 따라서 A는 라지 A, 스몰 a일 것이고, 그 다음에 BD, 라지 B가 0이고, 그 다음에 스몰 d가 0이니까 D 이렇게 같고, 그러면은 얘는 6번은 기억이 안 나타났으니까 라지 A, 스몰 a, Y, 얘는 B, D를 갖고, 그 다음에 얘는 반드시 D를 가지게 되겠네요. 반드시 엄마가 동형이니까 D를 갖게 되고, 3, 6, 7에서 한 명만 한 명만 발현돼야 돼요. 그리고 그걸 또 보면은 여기서 D, 엄마한테 D를 받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다 스몰 D인데 얘만 라지 D가 있으니까 한 명만 발현이 되려면은 우성이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열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우열이 나오고 우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정상이니까 정상 라지 B가 돼야 되고, 라지 B 그 다음에 마찬가지 얘도 정상이니까 라지 B리 이게 왔네요. 그리고 이거 오고, 그래서 유전자형을 이렇게 다 쓸 수가 있겠네요. 다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건, 과연 얘가 이제 문제가 참 잘 만든 게, 다 이제 이 힌트를 써야만 얘가, 자, 얘는 아까 이형 접합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상인일 수도 있고 상반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알려주는 힌트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이거 4와 7의 표현형은 같다. 7은 다가 발현됐으니까 4도 다가 발현이 돼야겠죠. 그러면 자, 얘는 Y고, 그 다음에 정상이니까 B인데, 다가 발현이 돼야 되니까 D를 같이 물려받았구나. 그래서 여기서 얘네의 연관 상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BD 이렇게 연관이 될 것이고, 그럼 여기서 니은이 발현이 되려면은 스몰 BB가 되겠죠. 스몰 B, 따라서 스몰 D. 그래서 여기는 스몰 D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정상이니까 라지 A, 스몰 A 이렇게 해서 얘네 둘의 유전자형이 다 나오죠. 자, 보기가 없는데 그냥 여기다 써서 가볼게요. 그래서 자, 기억은 B이다. 자, 기억 맞고, 그 다음에 7의 가나다 유전자형은 이형 접합이다. 틀렸네요. 가는 동형 접합. 니은 틀렸고. 자, 그 다음에 디귿 확률이 좀 귀찮았어요. 그래서 자, 이거를 알기 쉽게 눈에 좀 계산하기 편하게 표현형으로 바꿔볼게요. 그래서 자, 6번과 7번은 정상 기억, 그리고 얘는 Y 정상이고, 그 다음에 니은 정상. 자, 이제 여기서 확률 계산. 자, 한 가지 형질만 발현될 확률. 자, 그래서 기억만 발현될 확률은 가만 발현될 확률은 열성이니까 4분의 1 곱하기, 여기서는 얘가 와야겠죠. 둘 중에 얘가 오면은 얘 다 무시되니까. 그래서 2분의 1. 그 다음, 자, 나만 발현될 확률은 정상이 와야 되니까 4분의 3 곱하기, 여기서는 둘 중에 이게 선택이 돼야 되니까 2분의 1. 그래서 여기는 8분의 1, 8분의 3이 돼서 8분의 4는 2분의 1. 따라서 정답은 기억 디귿 4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 다 끝났고, 이제 18번 가볼게요. 18번. 자, 우점종 A다. 중요치가 가장 크니까 우점종이겠죠. 맞고. 면적은 뭘로 계산하죠? 지표를 덮고 있는 면적, P도죠. P도.
피도는 개체수 곱하기 점유 면적이니까. 빈도는 방형구 수, 밀도는 개체수. 자, 그래서 면적 26, 상대 피도가 큰 B 맞고, 그 다음에 출현한 방형구의 수는 가장 적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이제 유전의 19번. 자, 이런 내용. 그래서 둘 중에 하나다. 동형이 껴있는 게 특징이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두고, 자, 그러면 이제 DNA 상대랑 세포 간화를 더했는데 6이 나왔다. 이게 포인트. 6이 나오려면은 이렇게 얘랑 지금 보면은 얘는 M1 세포고 얘는 생식 세포인데, M1 세포에서 6이 나오려면은, 두 개를 더했을 때 6이 나오려면은 이형접합인 걸끼리 다른 거나 이형접합인 걸끼리 더했을 때는 절대로 6이라는 숫자가 안 나오고 최대 4밖에 안 되겠죠. 그 얘기는 뭐다? 반드시 동형이 하나 껴있다. 그러니까 6이 있는 곳에서 니은 같은 얘 니은이 바로 B 동형접합 4가 될 것이고, 그래서 가는 동형접합을 가진 유전자형이니까 AA, BB, 얘는 AA, BB가 될 것이고, 더했을 때 6이 되려면은 기억과 디귿은 뭐가 돼야 된다? 얘는 라지 B가 없으니까 A 또는 스몰 a가 되고, 자동으로 리을이 뭐가 되죠? B가 되죠. B. 리을이 B가 된다. 자, 그래서 B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자, 여기 2가 포인트죠. 2를 봤더니 나에서 2가 나오려면은 생식세포니까 B가 2, 여기 A 있으니까 2가 나오려면은 얘가 A가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 그래서 이거는 B였구나. 마지막 남은, 그래서 기억은 따라서 이제 A가 되고, 그 다음에 라지 A, 스몰 a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기억 더하기 니은, 자, 얘는 세어보면 0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기억 더하기 스몰 a 더하기 라지 a는 2, 그 다음에 스몰 b 더하기 a 나에서, 그래서 a가 하나 있으니까 1. 여기서 이거 잘못했네. 여기서 얘가 2가 아니라 M1 세포니까 두 개씩 있으니까 4 이렇게. 그리고 얘는 B는 없고 A만 있죠. 2.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네요. 자, 그래서 기억 1의 유전자형은 틀렸고 5 맞고 나의 B는 없죠. 라지 B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2번이 되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가볼게요. 마지막 문제 해서 1단원 문제, 생명과학의 탐구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생각했다. 뜯어먹으면. 그래서 기억에서만 A의 접근을 차단했대요. 기억에서만. 그래서 얘가 실험군이고, 그 다음에 먹는 게 조작변이죠. 조작변인. 그래서 조작변은 가시의 수가 아니라 뜯어먹는 거고, 가시의 수는 뭐다? 결론이 돼서 종속변인이 되겠네요. 종속변인. 연역적 탐구 방법 실험을 했으니까 맞고, 그 다음에 2는 기억이다. 자, 이거 니은이 맞으니까, 그래서 2는 기억이다. 맞네요. 그래서 여기 가시의 수는 1에서가 2에서보다 많았다 라고 했으니까 2는 기억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문제 풀이를 다 끝내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 풀이를 다 끝내봤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대한 그 분석과 전략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자, 1등급이 지금 44점에서 5점 정도로 이제 온라인에서 예상이 되고 있고, 전략은 비슷해요. 그래서 엔젤을 많이 풀면서 약간 신유형에 대한 대비를 좀 많이 잘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킬러 오답노트
이 틀린 유전 문제에 대해서 오답 노트를 반드시 만들 거를 추천합니다. 반드시 만들어가지고 내가 틀렸던 문제는 다시 틀리지 않도록 그런 비슷한 컨셉의 문제가 나왔을 때 무조건 풀 수 있게끔 훈련을 거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열심히 모의고사 풀면서 실전 감각을 유지하고 절대로 개념은 틀리면 안 돼요. 절대로. 무조건 개념이 14문제 나왔는데 7분 컷 이내로 끝나야 돼요. 7분 컷 이내로 끊어야지만 1등급 만점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2등급은 뭐 39점에서 40점 예상이 되는데 기출 일단은 기출 분석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 분석을 먼저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3등급 이하 같은 경우에는 역시 기출. 뭘 하든 기출 문제를 푸는 걸 가장 먼저 추천을 하고 꼼꼼하고 빠르게 푸는 연습. 자, 그래서 이제 9월 평가원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개념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좀 더 지엽적인 내용을 물어보고 있어요. 지엽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인자 관련 킬러들을 분석해서 나름대로 이런 쭉 그 흐름을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한번 풀어본다라는 거 강조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신유형 문제들도 다양한 분야에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특히 올해 수능 특강에 다인자 가계도 이 다인자 가계도가 수능 특강의 마지막 두 번째 문제에 출제됐는데 꼭 한번 풀어보시고 이 다인자 가계도 같은 경우에는 그 교육청 문제에서도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확인을 잘 해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하면은 9월 평가원, 6월 평가원보다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고3 6월 평가원 모의고사 해설을 모두 마쳤고요.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